여러분, 평소에 생각하고 사시나요? 뭔 소리야?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하시겠죠? 하지만 생각다운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영혼까지 자극하는 터칭 소울, 저는 디나입니다. 내가 명상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다시 어지럽혀지고 딴 생각이 들거나 화가 나기도 한다. 자꾸만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릇에 물을 담아 가만히 두면 차분하게 미동도 없이 물이 잔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작은 돌 하나를 떨어뜨리면 그릇에 담긴 물 전체가 흔들리죠. 넘치거나 마구 요동칩니다. 다시 그 그릇에 담긴 물이 잔잔하게 유지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강이나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돌을 던져도 잔잔한 강이 크게 흔들리거나 돌 하나에 물이 넘치지 않죠. 잔잔히 내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마음의 크기 자체가 작고 집중하는 정도가 현저히 낮다 보니 이 말에 훅 저 말에 훅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생각다운 생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정말로 제대로 된 생각에서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기 위한 해답도 마찬가지로 진짜 생각에서 나오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채널에서 이미 소개해 줬습니다. 하지만 저도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상상과 생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전혀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보내는 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걸 알면서도 가끔 흔들리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오늘 나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큰 돈을 준다고 해도 똑같은 나의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셨던 황논문 박사. 그는 몰입이라는 책에서 생각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 누구든 천재의 뇌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 한 방송국에서 몰입이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수많은 과학자들과 지성인들이 사실은 천재의 뇌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고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천재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뉴턴은 어떻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냐라는 질문에 나는 그저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턴의 답변에서 생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몰입적 사고를 말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잠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그 한 생각에 몰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몰입적 사고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얻어낸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문제를 풀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생각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99번이나 틀린 답을 얻었다는데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그냥 되는 대로 살자.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만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해 본다면 놀라운 세계를 만나게 된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와 몰입을 하면서 얻어지는 자신감이면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몰입은 지극히 이상적인 상태이지만
그 과정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다. 방법과 요령, 주의점만 알면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몰입에 이룰 수 있다. 하지만 몰입이 인생에 미치는 의미와 효과는 엄청나다. 몰입 상태에서는 두뇌 활동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사고력이 발전한다. 또 몰입 상태가 되면 머리가 잘 돌아가서 평소에 풀리지 않던 어려운 문제도 아주 쉽게 풀린다. 이렇게 극대화된 두뇌에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문제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더해지면 아무리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도 답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풀게 된다. 그 순간 자신의 가치는 수직 상승하며 삶의 만족도 치솟아 오를 것이다.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 몰입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한 것 같다. 몰입에 대해 생각조차 안 해본 사람이 수두룩하고 한때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도 너무 막연하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몰입은 나이나 학력, 지적 수준과 상관없이 가능한 일이다. 만약에 내가 세운 목표는 명확하지만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바로 이런 경우가 몰입하기에 가장 불리한 상황이다. 생각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해결책은 오리무중이니 자꾸만 다른 상념이 비집고 들어와 몰입이 안 되고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그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며칠을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대고 있다면 아마 우리 몸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 자체를 대단한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대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길래 몇 날 며칠을 이 문제만 생각할까?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죽나 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체험한 몰입이다. 이 상태에 이르면 다른 모든 것은 잊고 오로지 그 문제만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상태가 된다. 이 상태는 일상의 다른 몰입과는 달리 순간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고로 활성화된 두뇌를 문제가 풀릴 때까지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자신의 지적 능력이 최대로 발휘되는 이러한 몰입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노력이 몇 개월 이상 누적되면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몰입의 본질이다. 운동선수가 말하는 무라일체의 상태, 신비주의자가 말하는 무아경, 화가나 음악가가 말하는 미적 황홀경, 이것들이 몰입이라고 하였다. 무용수들은 마음이 방황하지 않고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라고 하고, 암벽 등반가는 나 자신과 등반이라는 행위가 하나가 된다 라고 말한다. 또 체스 선수는 시합에 집중하는 것은 마치 숨쉬는 것과 같아서 지붕이 무너지더라도 벽돌에 맞지만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를 것이라고 표현한다. 하는 일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현하지만 고도로 집중된 상태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다. 각 분야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어느 정도 발굴해낸 사람들이다. 문제는 이런 잠재력이 절대 저절로 발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수준의 일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면 내 안에 숨어있는 능력은 영원히 빛을 못 볼 수 있다.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한계를 뛰어넘어서 잠재력의 발현을 경험하는 것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순간일 것이다. 프로가 되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래야 일이 재미가 있고 경쟁력도 생긴다는 것이 가르침이었다. 자신이 풀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두뇌를 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나깨나 실험만 한다고 해서 우수한 연구 업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연구의 우수성은 그 문제를 얼마나 오랜 시간 집중해서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매일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던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저 그런 연구 결과밖에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열심히 일하면 남들보다 2배 이상 잘하기도 힘들지만 열심히 생각하면 남들보다 10배, 100배, 아니 1000배까지도 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열심히 생각하는 것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던져볼 만했다. 이른바 열심히 일하는 패러다임에서 열심히 생각하는 패러다임으로 일하는 방법 자체를 바꿔 탄 것이다. 몰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려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문제를 설정할 때는 미해결된 문제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을 택한다. 난이도는 높지만 대단히 중요해서 그것을 푸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 문제가 절실하게 느껴질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기간을 정해두는 것도 절실함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 먼저 몰입적인 사고를 시도하기 몇 주 전부터 관련된 자료들을 읽어서 설정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다. 문제를 생각할 때는 관련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몰입하기도 쉬워지고 문제 해결도 잘 된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몰입을 시도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는 물음보다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물음이 훨씬 더 절실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대체로 왜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 원인으로 생각을 집중시켜서 수렴적 사고를 유도하지만 어떻게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어서 집중을 분산시키는 발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몰입을 시도하는 초기에는 왜라는 형식의 물음으로 문제를 선정한다. 몰입을 위한 기간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되어야 한다. 본격적으로 몰입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주일 이상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몰입에 들어가는 과정이나 몰입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일을 하면 집중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내두고 한다. 몰입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TV 시청 등 외부 정보가 자신의 뇌에 입력되는 것을 가능하면 차단해야 한다. 특히 뉴스는 자극적인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몰입하는 데 큰 방해가 된다. 같은 이유로 몰입 시도 중에는 남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가거나 오는 도중에 혹은 식사 중에 나누는 단순한 잡담으로도 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방에 다른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 등의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뇌의 일부를 대기 상태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혼자만의 공간을 확보한다. 목까지 받칠 수 있는 편안한 의자나 소파를 준비하면 더욱 좋다. 자세가 편할수록 집중이 잘 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몰입은 극단적인 두뇌 활동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생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 없이 몰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을 할 때 하루 중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잊고
다른 일에 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일주일만 해도 기분이 한결 상쾌하고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자신감과 의욕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최상의 컨디션, 그리고 자신감과 의욕이 몰입을 시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재미있게 몰두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되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뇌를 각성시켜 집중과 주의를 유도하고 쾌감을 일으키며 삶의 의욕을 솟아나게 하고 창조성을 발휘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도파민이 관여하고 있는 집중, 쾌감, 의욕, 창조성 등은 몰입 체험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몰입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것과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해보면 희로애락의 감정과 행복과 불행의 느낌은 내 몸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감정은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내 몸속에 있는 시냅스가 어떤 형태로 형성되고 배선되어 있느냐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만족하거나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일에 작용하는 시냅스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이다. 즉,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일에 대한 시냅스의 형성이 영향을 받고 그 결과 주어진 일에 대한 나의 감정이 변화한다. 목표 의식을 강화시켜서 성취 동기를 붙돋우는 노력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흥미와 수행 능력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한 성취 동기가 높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몰입 상태에서 경험하는 자아 실현과 종교적 초월의 경험, 모두 같은 심리적 특징을 갖지는 않겠지만 몰입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다.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